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다시 좀 텀이 있었기 때문에 자바 마찬가지로 한번 쭉 훑어보고 다음 오늘 진행할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C 언어 프로그램은 요 메인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여기 안에 적혀져 있는 것을 실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C 언어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중괄호는 코드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만들 때 사용하고 영역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열리면 반드시 닫혀야 돼요. 짝이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printf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그래서 주석 설정하는 거, 요거 단축키는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단축키는 웬만하면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출력을 할 때는 이제 쌍따옴표로 감싸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쌍따옴표의 의미는 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여줘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산술연산을 하고 싶을 때도 이거를 더하기 하지 않고 정말로 1이라는 문자 두 개와 더하기라는 문자를 그냥 쭉 나열해서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숫자로 활용하고 싶으면 문자열, 이 쌍따옴표 밖으로 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printf로 출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식 문자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추후에 이 사용하는 숫자를 문자로 치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서식 문자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줄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역슬래시 n, 원화키. 이 원화키는 뭐랑 똑같은 거다? 이 슬래시 있죠? 요거의 반대 표현이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그어진 슬래시 모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역슬래시라고 하는데, 그거랑 같은 문자입니다. 혹시라도 없으신 분은 슬래시를 반대로 한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줄바꿈 문자예요. 문자라는 건 문자예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서식 문자를 쓰는 이유가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숫자 중에서도 정수랑 실수랑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잘 구별을 해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료형, 우리말로는 자료형, 영어로는 데이터 타입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 자체를 다르게 해서 구별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변수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변수는 그릇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릇인데, 저장하는 이유는 일단 재활용하려고 그죠. 정확히 같은 데이터를 계속 재활용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렇게 같은 거를 계속 쓸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나이를 5번 쓸 때 정말 20이라는 걸 5번 만들지 않고, 나이는 한 개니까 그 하나를 변수에 저장해 놓고 동일한 데이터를 계속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값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의 정보를 정확히 올바른 하나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변수의 효용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1을 4번 쓰는 것과 age에다 21 저장해 놓고 age를 4번 쓰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21을 4번 쓰면은 여러분 나이가 4개인 거고, 변수에다 21을 저장해 놓고 그 변수를 사용하는 건 정확히 하나의 나이인 21을 여러 번 계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나이를 표현하는데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값을 재활용할 수 있고, 어떤 하나의 계속 변하는 어떤 하나의 정보를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었죠. 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제 중복 선언이라고 그랬죠.
변수라는 건 애초에 이제 그릇이 만들어져야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변수를 선언해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int라는 자료형을 이용해서 변수, 그릇의 크기와 모양을 먼저 결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어쨌든 이 자료형을 통해서 변수를 만들고요. 이 자료형은 근데 만들 때 최초로 딱 한 번만 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두 번 선언을 하게 되면 중복 선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가져오려고 할 때 이름이 같기 때문에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K 갖고 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때 K는 요 K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0을 버리고 그냥 20 넣고 20 가져오면 되거든요. 여기서 K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이름을 가진 두 개의 그릇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K를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요걸 가져야 될지 요걸 가져야 될지 모른다 그랬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변수를 사용할 때 중요한 거, 변수가 역할이 두 가지인데 언제 이 역할을 언제 1번 역할을 하고 언제 2번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대입 연산자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오는 경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값수로서 표현이 됩니다.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때만 저장소로서 표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개 같은 게 아니라 K 값을 K에다 다시 대입하는 거죠. K는 여기서 20으로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서식 문자, 우리가 서식 문자까지 보고 거의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같은 250을 표현할 때 제가 자료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같은 자료를 표현할 때도 10진수, 16진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컴퓨터한테 250 주면서 이거를 정수로 해석해 달라고, 또는 16진수, 10진수, 실수 이런 식으로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서식 문자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자료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 선언 문제풀이를 같이 했었던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는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파볼 거거든요. 여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자바랑은 다르게, 자바도 똑같은 원리인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가셔야 나중에 편해요. 포인터를 할 때. 자, 그래서 자료형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형이 왜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건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업 페이지에 제가 참고 자료에 C 언어 자료형 올려놨었죠. 이거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자료형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캐릭터, 인트 우리가 많이 썼던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롱이라든지 쇼트, 플롯, 버블. 자, 이런 자료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인트를 썼었는데, 이제 요게 인트가 뭐냐면 정수형 변수에 들어갑니다. 종류가. 자, 근데 정수형 변수가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캐릭터 있고, 인트 있고, 쇼트 있고. 그리고 이게 뭐가 다르냐면, 똑같은 정수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눠놨냐? 크기가 달라요. 제가 그릇의 모양과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릇의 모양, 정수냐 실수냐, 모양이 다른 거고. 자, 모양이 같아도 동그란 그릇이라도 이만한 게 있고 이만한 게 있을 수 있죠. 크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이 자료형이라는 게 계속 달라집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자료형이에요. 자, 그래서 값의 범위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처리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제가 초반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컴파일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C 소스 코드예요. 자, 글씨는 조금 못생겨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실행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요. 명령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작성하잖아요. 이 그대로는 실행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명이 main.c거든요. C. 자, 확장자가 C인 거 절대 컴퓨터가 실행 못합니다. 왜냐면 다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컴퓨터는 영어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자, main. 파일명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장자가 중요해요. exe 라는 파일로 만들고, 이건 뭐예요? 이거랑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얘는 단지 뭐로 쓰여졌다? 영어가 아니라 우리가 기계어라고 부르는 기계어, 이거를 이진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진수. 0과 1로 이루어진 수예요. 그래서 요거 영어를 0과 1로 이루어진 특수한 코드로 바꿨다 이거예요. 요거를 이제 컴퓨터가 실행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번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컴파일러라는 해석기고요. 컴파일러, 대충 쓸게요. 요 과정을 컴파일링이라고 한다고 했죠. 컴파일 과정.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이진수, 요게 중요한 거죠.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표현하거나 하는 건 다 뭐예요? 이진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진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0, 1 요거를 컴퓨터가 이진수를, 그러니까 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아시겠지만, 자, 이런 전구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딱 켜져요. 전기가 꺼지면은 안 들어오면은 불이 딱 꺼지고. 그렇죠? 요거에 착안해서 불이 들어오면 1이라고 하는 거고, 전구가. 다시 전구 두 개를 한번 보죠. 이렇게 불이 켜진 전구랑 불이 꺼진 전구 두 개가 있을 때 켜진 걸 1, 꺼진 걸 0으로 보죠. 이런 식으로 숫자 처리를 합니다. 컴퓨터가.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숫자를 뭐 표현할 수 있다? 0과 1,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전구 하나로. 그죠? 자, 그래서 이 전구 하나를 컴퓨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트라고 부릅니다. 전구 하나를 1비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게 전구 하나예요. 요걸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0과 1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0이고요. 이렇게 하면 1이에요. 그죠? 자, 전구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1비트. 그리고 2비트 하시면은 이렇게 10 하면 뭡니까 이거? 이게 이제 이진수는 2가 될 때 자릿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0, 1, 그다음에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릿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3이에요. 아, 다시 2예요. 2. 그리고 1, 1 하면은 3이 되고. 자, 3비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4가 돼요. 4를 표현할 두 자리로 4를 못 표현하니까 세 자리로 표현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보시면은 이제 얘가 요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다시요,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고요. 그죠? 두 가지. 그러면 2비트는 두 가지에다가 전구 하나 더 넣었으니까 2 곱하기 2죠. 그죠? 두 가지다 두 가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가지. 2 곱하기 2에서 네 가지. 3비트는 요 2비트에다가 전구 하나 더 넣은 거죠. 또 곱하기 2 하면 되죠. 또 2비트에서.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 자, 그럼 4비트는 16가지겠죠? 왜?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2배수로 증가를 해요. 1비트당.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진수로 표현하는 거는
뭐 수학 시간에 진법 변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진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이진수 변환한 법 아시나요? 자, 이렇게 가요. 이 끝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2의 0제곱 곱하기 1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 곱하기 1을 하는 건 여기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1이면 곱하기 1 하는 거고요. 여기가 0이면 곱하기 0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의 1제곱에 곱하기 0 이렇게 가는 거고, 세 번째는 2의 2제곱 이런 규칙이 있죠. 1.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계산해 볼게요. 2의 3승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곱하기 0 그리고 2의 4승 곱하기 1 그리고 앞에 건 0이고 그럼 2의 6승 곱하기 1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곱하기 0인 거는 이제 제외하면 되죠. 안 곱히니까 값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럼 2의 6승이면은 64 그죠? 그럼 최종 64 더하기 2의 4승이면은 16 16 더하기 그리고 2의 제곱이면 4 그죠? 4. 그래서 최종 이렇게 그 이진수로 10진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8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건 84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84 출력하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렇죠? 84 저장해 라고 하면 어떻게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아시겠죠? 비트라는 게 있고요. 비트는 하나의 전구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비트 여러 개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몇 비트 쓴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비트 쓴 거죠. 7비트 이용해서 지금 84를 표현한 겁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비트 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비트로는 84 절대 표현 못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에 따라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비트가 여러 개에서 이렇게 8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8비트. 비트가 이렇게 8개면 8비트죠.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1바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바이트가 중요해요. 왜? 이게 이제 정보 처리 최소 단위예요. 1 저장한다고 1비트 쓸 것 같죠? 아니에요. 1 저장할 때도 1바이트 씁니다. 그럼 1은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 1을 컴퓨터가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절대 이렇게 비트 하나 써서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면 최소 단위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8비트면 이게 뭐다? 2의 8승이거든요. 그죠?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 이 8개의 전구로 1, 0, 1, 0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2의 8승이라는 거고요. 이게 256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음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음수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은 음수가 가져가요. 나누기 2를 하시면 128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0도 포함해야죠. 0은 양수로 들어가요. 양수로 들어가서, 그래서 마이너스 128부터 128이 아닌 0을 양수에 하나 떼줘야 되니까 하나 줄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나요? 8비트는 1바이트죠. 1바이트 정수는 요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캐릭터
메모리 크기 1바이트죠.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자 여기 128로 돼 있는데 이거 잘못 나온 겁니다. 127이에요. 이 값의 범위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1바이트 전구 8개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라고 했을 때 음수까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다 구할 수 있어요. 이 값의 범위를 계산기 켜가지고 4바이트가 얼만큼 나올지 궁금해요. 4바이트면은 32비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공항용으로 바꾸고 2에 16승 16승 아니에요. 32승이죠. 죄송해요. 다시 2에 32승 하면 42억 9,400만이 나오거든요. 대충 이 정도. 요만큼 표현할 수 있어요. 숫자를 0부터 요만큼. 자, 근데 절반 떼줘야 된다 그랬죠? 음수로. 자, 그래서 나누기 이해하시면 돼요. 대충 여러분이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음수 마이너스 21억에서 양수 21억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숫자가 요거랑 똑같아요. 물론 얘는 0 떼줘야 되니까 하나 적죠. 똑같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거를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 캐릭터랑 인트는 많이 쓰거든요. 대략은 아시는 게 좋아요. 내가 4바이트를 이용해서 인트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이구나.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인트에다가 400억 이런 거 안 넣죠. 그죠? 400억 저장을 못해요. 인트는. 자, 이런 식으로 크기랑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이진수로 처리한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변수라는 걸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앞에 자료형을 붙이잖아요. 뭐 인트나 플롯, 그죠? 자, 그래서 캐릭터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도 안 썼었는데 이제 쓸 수가 있죠. 정체를 알았으니까. 잠시만요. 어디 갔지? 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자료형 우리가 1바이트라는 건 뭐다? 그래서 컴퓨터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장이 어디 된다고 생각하세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은 두 군데, 가장 크게 두 군데로 나뉠 수 있거든요. 하나가 램이라는 곳이고 하나는 HDD, 하드디스크.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좀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쓰는 거고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작업할 때는 하드디스크에다가 뭐 자료를 저장해서 막 쓰지 않아요. 연산할 때는 램에다 저장해 놓고 써요. 우리가 이제 보통 메모리라고 많이 부르죠. 요거는 하드디스크 이렇게 부르죠. 자기 디스크. 자, 여튼 우리가 주로 컴퓨터가 작업할 때 쓰는 공간은 요 램이라는 메모리라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다 저장합니다. 뭐 연산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들이죠. 이런 거를 메모리는 이제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대에다 올려놓고 필요한 거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모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C 언어를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루게 될 부분이 메모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럼 메모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런 상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동일한 크기의 상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뭐다? 이게 1바이트짜리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자 하나가 1바이트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자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를 생각했을 때, 상상했을 때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런 1바이트짜리 상자가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든다라는 거, 이런 상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1바이트 캐릭터 정수다. 1바이트 메모리 크기 1바이트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한 개짜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코드를 자, 이제 캐릭터라는 거 자료 아셨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int a, int b 이렇게 할게요.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잖아요. 이걸 떠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 상자 하나가 1바이트짜리라고 했죠. 전체 메모리에 이런 상자들이 엄청 많은 거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좀 줄이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자, 키워서 요만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1바이트짜리. 해서 10을 저장한 거예요. 10 어떻게 저장합니까? 이진수를 어떻게 저장하겠죠? 제가 뭐 10을 따로 계산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뭐 10, 10 이런 걸로 10을 표현하겠죠. 그죠? 1바이트니까 전구가 몇 개다? 8개입니다. 그죠? 상자 하나에는 전구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편하게 1이라고 하죠. 1은 표현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1. 1은 이렇게 표현돼요. 1을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저장이 돼요. 메모리. 그리고 int b에 1을 저장하고 이거 저장 가능하죠? 근데 이거 어떻게 저장된다? 똑같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어떻게? 이거 동일한 크기가 앞에 4개가 이렇게 붙어요. 잠깐만요. 너무 크게 그렸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엔 뭐예요? 다? 앞엔 다 뭐예요? 0이겠죠. 0 8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1이 저장되는 거예요. 이거 몇 바이트다? 4바이트.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1을 저장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당연히 요게 개수가 적으니까 딱 127까지 저장하면은 128부터는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표현을 못해요. 저장도 못하고. 근데 얘는 가능하죠. 넘어가도.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건 저장 가능해도 요건 저장 불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이 자료형의 의미예요. A라는 그릇은 요만한 거고 B라는 그릇은 이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자, A는 요거고 B는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만약 여기가 1 이렇게 해서 어떤 큰 숫자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여기 절대 반영이 안 되겠죠. 그죠? 이 전체를 32개를 8개를 표현 못하죠. 무조건 이거 손상돼요, 데이터가. B에 저장했던 데이터 이 100만은 여기에 A에 대입하는 순간 다 훼손돼서 사라집니다.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끼리 값을 넣어서 대입을 할 때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그릇에 있는 걸 더 작은 그릇에 쏟아보면 넘칩니다. 그죠? 넘치면서 다 버려져요. 얘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수용하고. 그죠? 그래서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직접 볼까요? A를 출력을 하면 100만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은 64, 생각지도 못한 수가 나와요. 얘는 최대한 해석하려고 해석한 건데 이 앞에 거는 반영 못하고 딱 이 뒤에 거만 반영하는 거예요. 이 뒤에 거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수가 나오는 거죠. 자, 요런 내용을 자료형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 포인터 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할 때 한 번 더 간단하게 다시 언급을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앞에 적는 자료형이라는 게 약간 요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한테 A라는 그릇 만들어줘 라고 할 때 하나로 만들어줄지 4개로 만들어줄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4개짜리 4바이트짜리 그릇 만들어줘, 1바이트짜리 그릇 만들어줘. 그렇게 하는 이유는 1바이트랑 4바이트랑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옛날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리고 C 언어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베디드라고 해서 아주 소형기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프로그래밍 돼서. 소형기계는 하드웨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막 지금 우리 컴퓨터는 메모리 넘쳐나잖아요. 그런 작은 소형기계에선 메모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100 이상을 쓰지 않는데 굳이 4바이트를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캐릭터로 가는 거예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수를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별해서 쓰셔야 저장을 했을 때와 내가 읽어올 때가 다르지 않게 잘 읽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이걸 한번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요게 이제 1인 이유는 이걸 우리가 진법 변환을 하는 거죠. 이진수를 10진수 이렇게 진법 변환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만 가능한 거냐면 정수에서만 가능한 거죠. 실수는 1.0 표현할 때 뭐 대충 이만큼을 뭐 정수부로 쓰고 이만큼을 소수부로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비트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아예. 그래서 얘는 정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진법 변환식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부동소수식이라는 게 식이 따로 있어요. 소수를 구하는 식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다 넣어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처리되는 방식이. 그래서 똑같은 이렇게 해서 얘를 실수로 해석해줘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1.0이 절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 아니에요.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부동소수식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이거만 아시면 돼요. 정수랑 실수는 똑같은 비트를 사용해도 완전히 해석 처리되는 방식이 다르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형 한 번만 다시 보면, 여기 int, unsigned int, 플롯 다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잖아요. 그럼에도 똑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눈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은 해석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료형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무조건 크기만 가지고 자료형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크기도 자료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또 뭐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정수로 해석할 것이냐, 뭐 실수로 해석할 것이냐. 언사인드 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음수를 제외한 거거든요. 음수를 다시 양수로 돌림. 그럼 또 해석 방법이 달라지죠. 이렇게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 안에서도 좀 나뉩니다, 자료형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올바르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비트여도 정수로 해석하냐 실수로 해석하냐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거였죠. 똑같은 숫자 100. 자, 100을 정수로 해석해줘 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진수를 100을 이진수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표현할 땐 다시 그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서식 문자 중에 F 있다 그랬죠? 실수로 해석해줘 라고 그랬잖아요. 달리 말하면 100을 넘겨줄 테니까 요 비트를 부동소수점으로 한번 표현을 해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100.0은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넘기면서 그 실수, 부동소수점식을 적용해 달라고 해서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반영을 못 해주는 거예요. 0.000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수를 넘겨놓고 실수로 안 돼요. 완전히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0.0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실수 처리하는 부동소수식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보여줄 때는 부동소수로 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기억 안 나시면 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알고만 있으면. 자, 그렇게 해서 시언어는 이 내부적인 원리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언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시언어는 이제 포인터라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자료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길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10분 쉬었다가